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당태정 이시민이 해무문 반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17년 수양제 양광의 신하찜 폭정에 지친 백성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태원 요수 이현은 이 시기에 일어난 수많은 반란은 지도자 중 하나로 자신의 세력을 강하게 키워 수 장관을 진공하였습니다. 수 공제를 옹립하고 뒤이어 폐위시켰습니다.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이때가 618년 6월입니다. 621년 고조가 이시민에게 동도 낙양을 중심으로 중원 동부의 문무 행정을 맡겼습니다. 이시민의 군사력으로 들어간 황태자 이건성과 동생 이영길이 암살 업무를 끝내었습니다. 셋중 이시민의 명성이 단연 나빴기에 황태자는 이시민이 사실을 말하는가 두려워하였습니다. 623년 7월 이영근이 비변들이 고적에 일러 바쳤습니다. 이시민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천명을 가졌으니 바위로 창의 주인이 될 것이다. 어찌 한참게 죽겠는가라고 했습니다. 하관은 고자가 이시민을 불러 말했습니다. 천자는 하늘의 뜻이 있어야 어려운 것이다. 지혜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천자에 있는 나와 태자에 있는 형이 너희 앞에 있는데 그리도 천자가 되고 싶으냐? 이시민은 일단 아버지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지면즉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니 철저히 진상조사에 작성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조가 진노하였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급히 돌아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돌고리 북방에 저도와 벼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예치 않았습니다. 이은 고조는 다시 아들 이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질병하자 고조는 장안에서 함량 통제까지 와서 전멸하였습니다. 황상은 적의 노락질과 도덕질이 있을 때마다 이시민에게 명령을 내려 이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이 평정된 다음에는 시기가 의심하는 마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칫 통감 그라이어 620년 6월 이시민의 형제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 먼저 칼을 뽑을 결심을 합니다. 이시민의 형제들을 멸하기 위해 아버지 고조를 찾아갔습니다. 신은 형제들에게 조금 더 지혜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서 군주이신 아버지를 영원히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고조는 이 일을 다음 날 아침 형제를 모아 처리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자칫 통감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력 6월 이른 아침 이시민의 형인 황태 이건서가 동생인 제왕 이인굴이 신문을 받기 위해 태국 동문이 해문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함께 온 정예병 2,000명은 문문 밖에 남겨둔 죄였습니다. 둘은 경비가 엄격한 공성에 복병이 숨어있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모전까지 와서야 비로소 이상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서둘러 마저 돌리라고 하여서 다른 입에 인정했습니다. 태양 어디로 가시는지요? 놀란 이영근은 형 이시민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시민이 지체 없이 형 이건생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황태자는 말에서 떨어져 즉사하였습니다. 이시민이 부하 우지 경당이 70명의 기병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영길을 향해 좌우 양방향에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영길은 놀라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시민의 말이 갑자기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시민이 나뭇가지에 걸려 낙마하였습니다. 머리에 충격이 갔는지 어제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추가하는 병사들을 피해 숲속으로 들어온 이영길에 쓰러져 있는 이시민의 목을 눌렀습니다. 우지경대에 말을 타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놀란 이영길은 그갑지가 아버지 고조가 있는 무덕전으로 도망쳤습니다. 우지경대에 곧바로 축에 이렇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이영길의 등에 꽂혔고 이영길은 즉사하였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죽은 황태자 이건성의 부하인 설만철이 2,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해무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시민을 보아 정 공군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수비하는 경근홍과 여생이 항태자파인 이설민철의 부하들과 난투를 하였습니다. 경근홍과 여생은 몸을 던져 싸웠고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피 튀기는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문을 돌파하지 못한 설만철이 군대를 돌려 이시민의 지휘본부이 진앙부를 박살을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지경대기 이건상과 이원길이 머리를 현무문에 걸었습니다. 설만철의 군부 병사들의 시선이 잘린 두 머리를 집중됐고 혼자끼리 처장 걸려 다투고 이 상징적인 행위로 그 종식을 알렸습니다. 쉰을 잃은 병사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설만철은 수십 명의 부하와 함께 상담소로 도망갔습니다. 나머지는 들로 흩어졌습니다. 설만철은 이시민이 따르던 형 설망길 덕분에 이시민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증명 소식으로서는 이영 고조는 공성 아래 호수 강원도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완전 모자가 울지 경대의 배를 타고 고조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고 고조는 공포에 들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환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울지경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진앙 이시민께서 태자 이건서와 제왕 이영길이 반란을 일으키자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추살하였습니다. 제가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자 고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고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시민을 황태자로 세우며 대군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시민은 즉시 병사를 보내 이건성의 5 아들과 이원길이 5 아들을 맹령없이 죽여 후원을 막았습니다. 한편 이시민이 형제의 조카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연구한 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북방의 초원에 전해졌습니다. 태장의 궁시한 상황을 정확히 간파한 동돌군 젊은 새 황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달에 헬기가는 무려 10만 명의 기병 이끌고 장흥풍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장안산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장병이 겨우 20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정황은 동독을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태정학기는 대군을 동원해 침략한 윤목군대를 막아둘 능력이 없었습니다. 동독은 수학 없이 절대 물러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태정 이시민은 어떤 굴기라도 참고 전적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장안성에 있는 금문 비담 등 모든 재물을 끌어모아 동독원의 황제에게 바치고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건성, 이원길 두 형제와 그 아들들 모두 선행당했고 동군과 제왕 부익군사들도 모두 해산되었으며 이건성과 이원길이 나온 것들은 황실 고적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이시민 아버지 고조를 안하고 새롭게 형태자 자리에 올라 사실상 본날의 정권을 선하게 되었습니다. 본날 탕태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한편 이정은 태자 이건성 강하게 지지받아서 이전부터 진앙 이시민을 지켜야 한다고 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현문의 변 이후 이시민은 오히려 이정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정의 유능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시민이 당나라의 제2대 황제가 되어 정관의 치유를 이루지만 가정사납은 아버지를 내치고 형제를 죽이며 자신이 죽인 동생의 부인을 후원으로 삼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10살 남짓한 어린 조카들을 모조리 죽이는 등 갖가지 폐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후계 전문님까지 발상하여 자식들 중 그나마 멀쩡한 이칠 후계를 세우는 등 정치를 차리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당대는 물론 현재 일위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 해문 반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